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 3D 모델링 개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모델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3D 모델링의 D는 디멘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원을 뜻하는데요. 3D 모델링은 3차원 모델링을 의미합니다. 3D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흔히 무언가 형상이 정해져 있고 움직임이 없는 물체를 떠올리지만 3D 모델링은 물체부터 물리적 환경을 구현한 가상 환경 속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이나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에 사용이 되고 또 건축이나 제품, 시뮬레이션, 설계 등 되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버추얼 같은 곳에 사용되어지면서 상상하는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3D 모델링은 과거엔 전문자나 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특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3D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현재는 3D 프로그램이 서로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른 프로그램별 사용 방법을 전부 익혀야 됐기 때문에 그 덕에 그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클릭 3번이면 가입이 완료된다 같은 광고 문구처럼 클릭 몇 번이면 간단한 모델링이 가능- 가능해질 정도로 굉장히 쉬워졌고, 또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어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유튜브부터 클래스 101 같은 강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적은 노력으로도 모델링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로 그런 방법들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두 번째로는 목적에 따라서입니다. 일반적으로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고비용, 높은 비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간 구독이나 월간 구독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어, 비용이 월마다 가장 오토데스크사가 유명한데, 그곳에서는 월마다 한 20에서 30 정도 지출을 구독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목적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엔지니어링이 있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영역에 포커스가 된 디자인 영역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적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뒤에 이제 자사 소개 영상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영역에서 마야가 가장 유명합니다. 영화나 게임, 3D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라면 필수로 배워야 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마야는 동력학, 입자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머리 손질 등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고, 월간 구독이나 이제 프로그램 비용, 그다음에 배움의 비용 같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비싸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3D Max는 같은 마야와 같은 오토데스크사의 프로그램입니다. 3D Max는 디자인이나 아키텍처, 그다음에 게임, 영화 등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단순한 구성으로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 대비 조금 더 사용이 간편하고요. 추가로 타사 프로그램들의 들과 그 확장 기능과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Max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다른 툴 프로그램들과 다양하게 호환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오토데스크사로 마야와 동일하게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브러시입니다. 지브러시는 마치 실제로 조각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조속가가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지브러시는 온라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3D 모델 설계에 적합한 편이죠.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 손으로 만지듯이 지브러시에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브러시만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브러시는 영화나 게임,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제품 등의 또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누르면은 파이고, 잡아 끌면은 이제 당겨지고, 당겨지면 또 그 부분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렇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사용 방법이 많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에 많이 특화가 된 프로그램인 시네마 4D입니다. 시네마 4D는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렌더링에 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친숙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전문가들한테는 광범위한 기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시나 다른 3D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고비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렌더입니다. 무료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마야랑 지브러시가 가진 장점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찰흙 같은 조각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무료이다 보니까 사용자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영상들이 오픈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초인 모델링부터 움직임을 넣을 수 있는 리깅,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렌더링, UV 편집 같은 영상이나 게임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많은 만큼 UI와 단축키를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 아닌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솔리드웍스, 라이노, 퓨전 360, 크레오, 카티아, 이외에도 인벤터나 솔리드 엣지 아이캐드, 오토캐드 같은 이제 설계, 그다음에 수치에 많이 포커스가 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제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능도 다양하고 선택지도 넓다 보니까 3D 프로그램을 어떤 걸 익혀야 되는지 3D를 배울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크게 목적에 따라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취미로 시작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의 전문가를 목표로 하신다면 다양한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오픈소스인 블렌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단점을 꼽자면 디테일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화된 타 프로그램 대비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커버가 되고요. 또 업데이트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블렌더가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2.8부터는 거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웬만한 3D 프로그램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처음에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많은 기능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블렌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3D 전문 직종이나 아니면 3D 업계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다면 유료 툴을 필수로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게임이나 영업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된 거는 마야나 3D 맥스입니다. 시기가 1980년도에서 1990년도부터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오래된 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 때 마야나 맥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무엇이 있을까요? 마블 영화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마야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3D 게임을 만들 때에는 맥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료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배움의 깊이가 깊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프로그램 사용비,
그래서 교육비 포함해서 비용들이 또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쉬운 이해와 빠른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렌더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모델링부터 최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렌더링까지 알려드리고, 끝나고 나면 3D 기초의 기반은 탄탄하게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3D 모델링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 같은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되고요. 이곳에서는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게 되죠. 어떠한 공장이나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기 전에 3D 모델링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품들과 간섭은 없는지, 혹은 설계 부분에서 혹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요.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최근에 많이 뜨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또 외주 시장을 오픈하게 된 그런 버추얼 시장도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야나 아니면 3D 맥스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리니지나 아니면 오버워치 그런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이러한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메타버스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으로는 아마 VR 챗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디즈니 같은 영화는 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에 많이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계와 다른 부품들이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군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이 정확하게 도달을 하는지, 혹은 무언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미사일이나 총기 분들을 이제 테스트할 때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메디컬에서도 사용되어지고 3D 프린팅, 광고, 건설, 제품 설계, 인테리어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종류를 좀 크게 말씀드리면 크게 폴리곤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나 사각형인 면을 반복적으로 이어서 입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오각형, 육각형도 사용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삼각형과 사각형인 면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게임이나 영상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치수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길이나 각도, 굴곡값이 많이 중요하고 정밀한 치수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지다 보니까 주로 설계용, 설비 같은 그런 곳에 많이 되어지는 편입니다. 네, 이번엔 3D 모델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념화 작업입니다. 모델링을 위한 개념화 단계에서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적용할 것인지 등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념화 단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종이나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스케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모델링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 3D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델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표면, 그 다음에 색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UV 매핑 단계입니다. UV 매핑은 3D 모델의 3차원적인 형태를 2차원적인 이미지로 변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처링을 위한 UV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D 모델의 표면에 적용될 색상, 질감, 광택 등을 결정할 텍스처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텍스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에 조명을 추가하고 렌더링해서 이제 렌더링이 결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명 값들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 작업,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모델의 효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표면의 특징을 정의하고 모델의 표면을 좀 부드럽게 하거나 거칠게 만들거나 빛의 반사율과 같은 속성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그런 물체의 외형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처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질감이 많이 달라지고, 또 조명도 어둡게 하냐 밝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주요 기술과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폴리곤 모델링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3D 모델링 기술로 다각형을 사용해서 물체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모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널스 모델링입니다.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솔리드 모델링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 수 있는 고급 3D 모델링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모델링 작업입니다. 렌더링은 이제 3D 모델을 2D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만들거나 내가 만든 3D 모델을 사진으로 만들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을 영화나 그런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2D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은 3D 모델을 움직이고 동작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C4D가 가장 특화가 되어 있고요. 블렌더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처는 3D 모델의 표면에 적용되는 색상, 질감, 패턴을 말합니다. 텍스처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작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블렌더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내부에서 바로 작업을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혹은 일반적으로는 포토샵에서 많이 작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UV 매핑입니다. 텍스처 작업을 위해서 먼저 3D 모델의 각 면을 2D 평면으로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UV 매핑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텍스처 작업의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UV 매핑을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펼치게 되면은 텍스처 작업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폴리곤 수 부분은 폴리곤은 이제 3D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3D 모델링을 작업하시게 되면요, 안에 들어가는 다각형 형태가 있는데 그 다각형을 폴리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 수는 3D 모델의 해상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높은 폴리곤 수는 당연하게도 더욱 디테일한 모델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폴리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더 많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저장 용량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폴리곤 수를 설정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폴리곤 안에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많다 보니까 폴리곤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게임을 가볍게 만드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VR, AR은 이제 VR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을 의미합니다.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가상환경이나 증강현실 물체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블루프린트는 3D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스케치나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의 작업의 지침서가 되고, 모델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우선적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론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각 프로그램마다 소개 영상을 보면서 좀 안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나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오토데스크사의 마야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3D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펜슬 기능이라고 해서 안에서 2D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움직임에 대한 미리 모습을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펜슬 기능이 모든 3D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무언가 물체를 만들고 그 값을 적용하면 방금과 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값이 적용되어지면서 중력 값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과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주, 달과 같은 그런 행성들의 중력값과 동일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릭터의 표정나 얼굴 같은 이러한 디테일도 하나하나 다 만지는 게 아니라 값을 설정을 해두면 그 부위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디테일한 수정이 또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 다 값을 매겨가면서 일일이 세팅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값을 미리 세팅을 해두고 이 부분을 직접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렌더링이 되어지는 화면을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솔리드 모델링에 포함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굴곡값과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게 이제 솔리드 모델링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다양하게 시야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뷰, 그다음에 서페이스 뷰, 그다음에 솔리드 뷰라 해서 이제 단순하게 선만 보거나 혹은 단순히 면적인 면만 보거나 혹은 관통되어진 그다음에 빛과 같이 포함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값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보통 렌더링에 관련된 부분들을 손을 볼 때 이러한 값들을 만지게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요. 일반적으로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능은 불린이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예 무언가 이제 구멍이 나야 될 때 모델링에 구멍을 낼 때 구멍을 낸 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를 다 만들고 나서 불린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 이렇게 덧된 모델링을 통해 그 부분이 동일하게 뚫리게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강의에서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맨 처음에 뚫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형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불링이라는 기능을 적용해 주면 이와 같이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 기능은 3D 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리토폴로지라는 기능 중에 리토폴로지라는 작업 중에 작업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모델링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최대한 사실과 동일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그물처럼 얽히고 설킨 형태의 와이어프레임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리토폴로지라는 작업을 거치면은 실제로 게임이나 영화에 사용이 가능하게끔 굉장히 단순화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리토폴로지 작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화나 게임에 꼭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전문가들이 직접 이 위에 면을 덧대면서 하나하나씩 다듬었지만 요즘에는 자체적인 리토폴로지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은 이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조금만 더 다듬은 다음에 바로 게임이나 영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가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영역을 선택하고 또 요즘 기능들이 많이 추가돼서 자동으로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달라는 그런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영역 값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크게 쉽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일반적인 그 3D 프로그램 사이트에 보면은 학습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혹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All Learning이라 해서 안에 보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비디오나 혹은 문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먼저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 자사 사이트 3D 프로그램 사이트에 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능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곳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옛날과 다르게 꼭 강사나 강의를 거치지 않아도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맥스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스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제품을 설계하기도 하고
혹은 그 게임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얘도 동일하게 리토폴로지라는 기능이 보여지죠.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이러한 형태로 처음에 만지게 되지만 이 상태로는 용량이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게임이나 영화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토폴로지 작업을 거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능들이 다 3D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리토폴로지의 핵심 기능은 원본과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이 많이 단순해졌지만 형태를 보면은 원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맵을 만들 때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상태에서 작업이 많이 어렵지만 이 상태에서 작업이 쉬운 이유는, 리토폴로지 작업을 거친 이후에 작업이 쉬워지는 이유는, 만약 이 부분에 풀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그 값 하나하나마다, 영역 하나하나마다 값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화되어지면은 텍스처를 입히는 데에도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 작업을 꼭 필수로 거쳐줘야 됩니다. 이제 이 기능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이 부분도 뒤에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다 손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점을 딱 잡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 있는 이런 작업. 그래서 요거는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게 렌더링이라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 렌더링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이 부분을 지금 다듬는 게 이제 렌더링의 가장 핵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이러한 게임의 이펙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3D 작업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러한 게임이나 영화 속이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브러시인데, 지브러시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단순한 원에서 마치 찰흙을 쪼물쪼물 만지듯이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게
작업을 하는 게 G브러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늘려서 귀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이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튀어나올 부분들은 튀어나오게 다듬으면서 이와 같은 결과물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보통 G브러쉬에서 작업을 하고요. 쉽게 표현드리면 찰흙을 만지는 특별한 3D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네마 4D. 시네마 4D는 특수한 효과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주나 약간 가상 공간을 표현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기하학적이나 혹은 광고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네마 4D에 많이 특화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찍은 영상들과 같이 합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요거는 좀 많이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실제 손이 나오고 누르면은 3D 작업이 3D 모델링이 진행되는 3D 영상이 진행되는 이런 작업들을 15D에서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D는 광고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다 애니메이션 영역입니다. 시네마 4D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워볼 블렌더죠. 블렌더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블렌더를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캐릭터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도 가능하지만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블렌더 강의를 치면은 제페토나 아니면 캐릭터 모델링 위주의 강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셋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이미 모델링이 되어진 도구 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분 같은 것들을 직접 다 만들지 않고도 에셋을 활용하면은 쉽게 가져오고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하학적인 부분도 표현이 다 가능한 편이고요.
블렌더에서 이렇게 2D 작업과 3D 작업이 같이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게 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고 왼쪽은 렌더링이 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토캐드인데, 오토캐드는 설계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부품을 설계할 때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토캐드도 동일하게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연에 250. 그래서 전문 직종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에도 치수 기반 설계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바로 치수를 입력하는 공간인데, 여기에다 값들을 입력하는 걸로 이 모델링이 다듬어지는, 오히려 모델링을 만들고 치수를 다듬는 게 아니라 치수를 기반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엔지니어링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엔지니어링을 위한 수치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기계 설비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언리얼 엔진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메타휴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메타휴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눈동자, 눈썹, 그다음에 모공 전부 다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들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편집이 가능하고 만들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시면 이제 메타휴먼은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다 만들어냈지만, 여기 왼쪽에 보면 스킨, 아이스, 티스, 메이크업 같은 이런 헤어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정을 조금만 이제 건드리는 걸로 굉장히 디테일한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캐릭터를 만들 때 많이 작업을 했었죠. 눈썹의 위치, 두상, 얼굴의 형태, 윤곽, 귀 모양 전부 다 높은 퀄리티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D 같은 것들을 프로젝트를 작업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딱 하나의 프로그램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간단한 모델링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블렌더를 사용하고, 또 애니메이션을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C4D를 블렌더에서 작업한 걸 C4D로 가져오거나, 혹은
게임에 이용하기 위해서 블렌더에서 작업한 것들을 마야로 가져가거나 혹은 마야에서 가져간 걸 다시 블렌더로 가져오거나 하는 그런 호환성을 핵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좀 더 조화롭게 사용되어지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은 버추얼 시장입니다. 이제 버추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많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예 외주 시장이 생겨날 정도로 이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직접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제출을 하고 또 이 작가님들은 그거의 요청에 맞춰서 비용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만들지 않고도 이런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작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블렌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블렌더 설치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블렌더를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눌러주면 맥으로 받을 건지 혹은 윈도우로 받을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위에 있는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용할 블렌더 같은 경우에도 사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블렌더 사이트에 들어와서 서포트에 보면은 유저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튜토리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튜토리얼을 보고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유저 매뉴얼에 들어오면 각각의 기능과 설명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델링 부분도 전부 다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부분도 이후 강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운이 다 됐으면 동의를 해주고 넥스트, 다운받을 위치 선택해주고 넥스트, 인스톨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전 이미 다운을 받아져 있고요. 다운을 다 받고 나면은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 블렌더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현재 오픈되어져 있는 버전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방금 화면은 다를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모델링 오브젝트 하나, 그 다음에 빛 하나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